5월 8일 화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프랑스와 그리스 선거 이후 불확실성이 커졌지만 이에 대한 우려가 한풀 꺾이면서 반발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또한 이날 발표된 경기 지표도 호재로 작용하며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는 장 초반에 약세를 딛고 상승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오후장 들어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정책 공조를 약속한 데다 스페인의 은행 지원 소식이 금융주 중심으로 올랐습니다. 정부가 오는 10일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을 발표합니다. 이번 방안에는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와 분양권 전매 제한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차 구조조정에서 영업정지를 당한 솔로몬 저축은행과 미래저축은행이 자구 노력의 일환으로 증자를 추진하면서 상호 도움을 주는 등 편법을 동원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2부 박미라입니다. 간밤 글로벌 증시는 슈퍼 선데이 이후 양호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우려를 다시 기회로 바라보는 분위기죠. 어제 이런 유럽 쪽의 선거 결과로 아시아 증시 분위기는 좋지가 못했었는데요. 특히 국내 증시는 이 올라운드 리스크로 외국인의 주머니가 꽁꽁 얼어붙기도 했습니다. 무려 5천억 원에 가까운 매물로 증시에 부담을 줬는데 오늘은 다시 반등이 나올지 개장 상황 꼼꼼하게 지켜보셔야겠습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2부 순서는 오늘도 막강한 전문가들과 함께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저는 신창환 대표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네, 굿모닝 대박 예감 2부 순서는 이분과 함께합니다. 신창환 대표 화상 연결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박미라 앵커님,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 여러분, 개미대장 청송촌을 신창환입니다. 네, 어제 코스피 지수가 1950선까지 밀렸습니다. 출발부터 크게 빠지면서 쉽게 대응하기가 힘들었을 것 같은데 어제장 기술적으로 다시 한번 분석을 해주시죠. 예, 우리 센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미 저희들이 누차 수익률을 말하다와 시지난주에 이제 1952, 121평에서 장 자체가 한번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 이래서 현금화에 주력했기 때문에 큰 타격이 없었으나 특히 뻐꾸기 방송 받는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굉장히 영향이 컸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갭 하락했는데 갭은 조금 메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메우는 강도가 크게 강하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일정 현금 부분을 계속 이제 갖고 계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예, 장 자체가 일단 121평은 상승을 너무 강력하게 합니다. 예, 지금 이제 캔들이 120개인데 120개 상승은 너무 강력하게 하기 때문에 지금 보시기에 121평은 지금 제가 볼 때는 한번 이탈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정도로 121평이 너무 강력하게 상승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반면에 이제 61평을 보면 61평이 이제 본격적인 하락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예, 121평의 상승과 61평의 본격적 하락. 그러면 결론은 주식은 61평과 121평의 데드크로스가 날 때까지는 주가는 양쪽에서 샌드위치 모양으로 계속 치고받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이제 선행 스팬 1 하락은 주가는 이미 하락을 벌써부터 했다 이렇게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요. 예, 하락은 지금 장은 3월 말에 이미 결판이 났습니다. 이걸 누차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했는데 많은 방송국에서 원금 회복이라든지 장 자체 상반기에 2300 갔던 그 300 간이 뻐꾸기들이 뻐꾹뻐꾹거리는 바람에 여러분 혼란을 초래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장 자체는 이미 상투를 치고 일목균형표 구름이 검은 구름으로 갔고 또 하나 여러분들 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기는 후행 스팬이 구름 안에 들어가면 주가는 급락 나올 것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믿고 시청하셨던 분들은 대응을 했지만 그렇지 못한 분은 큰 타격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성경에 보면 이제 전기든 자는 앞을 보라 했는데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문제입니다. 지금 장 자체 트렌드를 보면요. 스팬2가 상승 트렌드이기 때문에 장 자체는 앞으로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한 8일 정도는 크게 주가가 하방 이탈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제가 누차 여러분이 했지만 상방에서
하방한 다운된 횡보가 변곡점까지 계속 나올 것이다 이렇게 됐는데 지금 장자체가 그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그런 마음으로 천천히 매매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외국인들이 돈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선물을 외국인들이 많이 먹고 있는데 어제 이제 개인들이 선물을 투매에 동참하는 이런 모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선물이 또 5천억 정도 있는데 여기도 좀 조금 손실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기관들은 뭐 워낙 큰 고래라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2조 2천억을 걸어도 왜 기관들은 뭐 기다리면 먹으니까 충분히 먹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글로벌 증시들이 이제 아침에 초반에 굉장히 많이 빠지다가 다 반등하는 그런 모양을 보였기 때문에 장 자체는 오늘부터 이제 분명히 진정을 취할 걸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 진정 자체가 주가가 이제 하락하는데 주가에 하락하는데 조금 쉬어가는 자리지 주가가 반등하는 그런 자리는 절대 아니다 이렇게 저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개연 메우는 자리까지는 반등할 것이다. 개연 메우는 자리가 1890이나 1882 전후가 되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일단 현금을 많이 보유하시는 전략이 좀 필요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목균형표적으로 보면 주가가 이제 본격적인 하락은 아직까지는 아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 기준선의 움직임이죠. 기준선의 움직임이 지금 주가가 조금 있으면 기준선의 움직임이 내일부터 하락을 합니다. 기준선 움직이는 타임에 주가가 보통 반등하는 경향이 많은데 기준선 움직이는 타임에 주가가 하락한다면 여러분께서는 주식은 굉장히 조금 시련을 겪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렸지만 장 자체가 호락호락 하지 않는 장이다. 이렇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장 자체는 분명히 호락호락하지 않는 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금 트렌드로 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트렌드로 봐서는 1930까지도 한번 장 자체가 있지 않을까, 하락이 한번 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장 자체가 이번에 쉬어가는 자리지 그 쉬어가는 자리라는 게서 상승에 쉬어가는 자리가 아니고 하락에 쉬어가는 자리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일단은 1920 전후까지 여러분께서는 조금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1920이 120주 이평입니다. 120주 이평까지 주가는 약세다. 그렇지만 장 자체가 지금 바로 가기보다는 한번 쉬었다가 다시 하락하는 그런 모양이다. 지금 이 자리 반등 자리에 있다. 이 반등 자리에는 제가 볼 때는 전차보다는 내수 관련 종목 그리고 에너지 관련 주식 그런 쪽으로 강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물 동향을 보면 외국인들이 오랜만에 선물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선물의 무게중심이 여러분 보다시피 270에 있습니다. 270인데 269 같으면요 외국인들이 한 포지션당 기본적으로 500만 원 정도 돈을 먹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일단 뭐 개인들 돈 많이 먹었고요. 500만 원 정도 먹었는데 지금 그 기관들의 반격이 곧 한번 나올 것 같아요. 기관들이 2조 2,900억 정도 공격으로 지금 내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기관들의 반격, 특히 요즘 기관들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조금 쉬어가는 그런 모양을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조금 한번 반등의 국면을 잘 이용하셔서 현금화를 하시고요. 쓸데없는 방송 좀 부리 보지 마시고 여러분 센 방송 보면서 아침 8시 대박타임 보면서 하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오늘은 분명히 반등할 것이다. 이렇게 네. 저는 맛보고 있습니다. 네, 굿모닝 대박 예감이죠. 대박 타임이 아니라. 네, 어제도 관심을 갖고 지켜볼 종목 중에 두산중공업과 한국전력 말씀하셨는데 이 두 종목이 정말 시장 대비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두 종목들 다시 한번 점검을 해주시고 또 업종의 흐름도 한번 살펴봐 주시죠. 예, 일단 뭐 여러분에게 이제 전에 금요일 날 마지막에 추천했던 KT가 어제 폭발적인 장세를 보였습니다. 네. 하여튼 뭐 소가 뒷걸음치다가 큰 모인데 그리고 이제 여러분보다 이제 에너지 4인방 중에 가스공사를 제외한 종목은 재매수 들어가야 된다고 했는데요. 일단 한국전력의 흐름은 계속 좋다. 제가 볼 때는 주식은 계속 매수하셔도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산중공업도 어제 모양이 굉장히 좋은 모양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네. 여러분께서 이제 한전기술, 에너지 4인방 중에 이제 한전기술, 두산중공업, 가스공사, 그 다음에 여러분 한국전력인데 이제 가스공사는 이미 전고가를 갱신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따라가기 좀 부담스럽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한전기술이나 두산중공업 대한 한국전력은 여러분께서 계속 조금 관심을
두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어제 전가에 여러분 때 이런 종목은 한번 공격적으로 매수해도 되지 않을까 할 때 여러분 삼성 엔지니어링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워낙 낙폭과다. 요즘에는 확인하고 사면 됐거든요. 그래서 삼성 엔지니어링이라든지 이런 모양을 한번 관심을 두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요즘에는 낙폭 과대, 전저점을 가까이에 있는 이런 종목들이 이유 없이 전저점 가까이 있는 이런 종목들을 매수하는 게 현명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전저점 이탈은 안식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요즘 주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위기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조금 저점에 전저점 과감히 있는 종목들을 공격적으로 매수하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에 이제 삼성전자가 계속 약세를 면하고 있습니다. 약세인데 삼성전자는 제가 볼 때는 오늘은 제가 볼 때는 반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반등 자체가 크지는 않을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에 비해서 오늘은 제가 볼 때 금융주 쪽으로 조금 한번 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금융주 중에 저는 은행증권 중에 이제 1등 주식만 한번 쳐다보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제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이제 자동차 부분입니다. 자동차 부분이 어제 이제 제가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쪽으로 종가에 사가지고 오늘 팔면 됩니다. 이제 제가 볼 때 자동차는 오늘 이제 그 어제 저점에 사신 분들은 오늘 고점에 파는 게 현명하지 않으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자동차 주식은 제가 볼 때는 기아 자동차가 8만 원대 저는 자기 가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기 가격이라고 보고 있고요. 현대차의 지금 26만 원대 이 가격도 충분히 자기 가격이다. 그리고 트릭스 시그널이 MACD가 트릭스 시그널이 데드크로스다. 기아차도 트릭스가 데드크로스 상태에서 주가가 올리기 때문에 주식이 상승할 때는 무겁지만 하락할 때는 분명히 빠르게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저는 누차 말씀드렸지만 현대모비스는 분명히 아니다 이렇게 보고요. 독과점의 부품은 앞으로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주는 제가 볼 때는 낙폭 과대할 때 그때 짧게 치는 거 외에는 신규 매수는 저는 여러분에게서 분명히 조금 자제하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살만한 종목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께서 하여튼 조금 천천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어제 이제 조선주가 급락이 나왔습니다. 조선주들이 엄청난 급락이 나왔는데 조선주는 우리나라 지금 업종 중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업종 중에 지금 제일 좋은 업종이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자동차, 조선 이런 관련 업종들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조선주는 빠지면 추가적으로 매수하셔도 충분히 가능한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내수 종목 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오르는 종목 CJ 그룹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뜨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퍼로 이제 접근하지만 우리 개인들이 참 접근하기 힘든 그런 모양이고요. LG 그룹 중에 이제 조금 제가 좋아하는 그룹 중에 이제 코스모 화학입니다. 이런 종목들은 지속적으로 가고 그리고 디스플레이 주식은 삼성 SDI 빼놓고 나머지 디스플레이 주식들은 적자가 누적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조금 있다가 매수하는 타임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가장 이제 자동차 다음으로 애통해하는 게 이제 유아주입니다. 유아주가 태양광 유아주가 어떻게 될 것이냐 전부 이제 이게 국민적 사기극이었죠. 그래서 태양광 유아주는 제가 볼 때는 어떡하냐 반등 나올 타임이다. 그렇지만 그 반등이 굉장히 한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짧게 한번 보셔라. 그 대신 유아주를 신규 매수는 아직까지 아니다 이렇게 저는 볼 수 있고요. 지금은 코스피 상위 그 100개 종목에서 거래 많은 대그룹 종목 외에는 물리더라도 그쪽이 물려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코스닥 종목 때문에 누차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이제 코스닥 종목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반등이 앞으로 큰 반등이 아니냐. 절대 그렇지 않다. 제가 볼 때는 하락의 전조다 이렇게 봅니다. 계속 하락할 것이다. 코스닥이 전형적으로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페난트형으로 주가 떨어지는 모양인데 이 페난트형이 사람의 피를 말라버리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일봉으로서 60일, 120일 데드크로스가 아직 나지도 않았습니다. 종합주가지 나지도 않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60일, 120일 데드크로스 난 후에 주가가 뜨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은 여러분 코스닥 갖고 계시는 분은 지금은 바닥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천만에 만만의 말씀. 지금 바닥 밑에 땅굴이 있고 땅굴이 밑에 저 밑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코스닥 종목은 추가적으로
더 빠질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가는 60일에서 120일 데드크로스 난 후에 주가가 60일, 120일 골든크로스나의 주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여러분 주식은 추가적으로 코스닥 주식은 추가적으로 더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코스피도 지금 서서히 완벽한 약세 모드로 서서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누구 말도 듣지 마십시오. 여러분 장은 분명히 약세고 장은 2월부터 계속 우리가 물먹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삼성전자 없는 장고장은 팥빠진 찐빵이라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굉장히 조금 조심하는 그런 모양을 보여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요즘에 이제 장 자체가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 주가가 상승해도 등락 비율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상승 종목이 적고 하락 종목이 많은 그런 모양인데 이게 전형적으로 약세장 모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요즘에 신용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4조 5천억까지 줄었는데요. 신용 많은 종목들이 계속 물을 먹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증권회사에서 ELW에 대해서 견제가 많이 되고 ELS를 공부하는데 특히 ELS를 절대 하지 마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ELS를 권하는 증권사 직원은 앞으로 상종도 하지 마시고 ELS는 굉장히 저질이고 악질이고 증권회사가 여러분들을 싸움 붙여놓고 여러분 피를 빨아먹는 거다. ELS를 하는 사람은 절대 안 돼. ELS를 앞으로 공격적으로 영업하는 증권사는 실명을 하면서 그 증권사를 앞으로 우리 개인의 이름으로 분명히 제가 재판할 것이다. ELS를 여러분 절대 하면 안 된다. 지금 ELS 많은 종목, 신용 많은 종목은 절대 하면 안 된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면서요. 오늘 결론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오늘 또 선물의 동향을 꼭 보셔야 됩니다. 선물의 동향을 꼭 보고 최근에 이제 일본 증시가 급락하고 있는데 일본 증시 동향을 여러분께서 꼭 봐야 된다. 일본 증시가 지금 121일평의 다해가 반등합니다. 오늘 일본 증시가 반등을 하지 못하면 우리나라 증시도 굉장히 영향을 크게 끼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선물, 그 다음에 일본 증시, 세 번째는 우리나라 삼성전자의 반등이 있어야 된다. 삼성전자 반등이 없이 주가의 상승은 주가가 분명히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특히 선물 동향과 또 일본 증시 흐름 잘 살펴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잘 참고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청소촌놈 증시타파는 신성 대표의 증시타파는 오늘장 내일장 일부에서도 이어지니까요. 이 시간대 많은 시청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창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네, 주식계의 안졸리나 졸리, 센걸 이순복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첫 방송 나가고 반응이 정말 뜨거웠습니다. 네. 시청자 게시판에 봐도 제 얘기는 전혀 없고 다 전문가 이야기시더라고요. 네. 피부로 좀 느끼셨나요? 저는 어제 방송을 끝나고 오후에 네. 시장에 갔는데요. 네. 그 어떤 이제 아버님 정도 연세 되시는 분이 저를 붙잡고 방송하시는 분 아니시냐고 이제 오. 알아보시더라고요. 네. 종종들 알아보십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요. 네. 센 걸로 부탁해 잘 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님 센 걸로 부탁해가 아니라 센 걸 시장을 부탁해라고 했더니 그러니까 시장을 센 걸로 부탁한다고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뭐 시장을 부탁하든 아니면 센 걸로 부탁하든 하여튼 센 걸로 시청자 여러분께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반응이 좋으니까 저 역시도 기분이 좋은데요. 일단 지난 월요일장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정리를 해봐야겠습니다. 시장에서는 뭐 올랑드 리스크다 이런 말이 참 많이 나왔었죠. 슈퍼선데 이후 우려가 많았었는데 그래서 시장은 좀 우려만큼 그래도 좀 우려보다는 강한 모습을 보였던 것 같아요. 뉴욕 증시 마감 한번 들어볼게요. 이제 제가 약간 미국 증시를 볼 때는 좀 삐딱선을 타고 약간 네. 분석을 해드리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좀 여러분들한테 그런 내용을 갖고 나왔습니다. 우선 지금 최고의 이슈죠. 유럽을 먼저 보자면요. 유럽에서 유럽 증시가 상승 마감을 했는데 피치에서 불란서 프랑스의 국가 신용에 영향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뭐 신용등급을 좋게 본 것도 아니고요. 결국 부정적인 거를 유지를 네. 하겠다라고 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면 미국에서 제가 오늘 아침에 미국 시장 마감을 하고 이제 작가님께 원고를 보내고 썩소를 지었습니다. 썩소를. 이유는 미국의 소비자 심리가 큰 폭으로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이래서 혹시 이 경기 회복의 청신호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3월 소비자 신용이 증가를 했는데 내용을 좀 들춰보니까요. 결국 신용카드를 포함한 리볼림이
증가를 했고, 네. 그다음에 학자금과 자동차 대출한 비리볼빙이 증가. 그러니까 결국 이제 빚을 내서 돈을 풀었는데 좋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역시 물론 지금 미국에서 제가 어제 이제 이 시간에 포인트에서 미국은 무언가 경기 회복을 위해서 네. 액션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라고 했는데 일단 지표상으로도 무언가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마트에서 네. 1+1을 많이 하잖아요. 이 1+1은 기업의 매출을 증가시키기 위한 어떻게 보면 꼼수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지표로 좀 좋아 보이기 위해서 빚을 끌어다 쓰는데도 불구하고 경기 신호의 청신호가 아니냐 네. 이런 이유가 좀 나왔는데 어쨌든 어제 조정의 좀 반등을 모색하기 위한 그러한 액션을 좀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었던 건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지난 4월 중에 재정지수가 2008년 이후 4년 만에 처음으로 흑자 전환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했는데 이 지표는 네. 10일 날 발표된다고 합니다. 일단 뚜껑을 한번 열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멘트들 참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정말 또 매번 느끼는 거지만 이승복 전문가님의 시선으로 뉴욕 증시를 바라보니까 저도 조금 좀 삐딱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자,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살펴봤고 또 어제는 저희가 삼성전자의 180만 원짜리 리포트 내용을 살펴봤는데 오늘의 센 이야기는 어떤 겁니까? 조금 전에 그 신창한 대표님께서 이런 말씀하셨더라고요. ELS 하지 말라고. 그런데 네. 이 증권사에서 이 브로커리지가 안 되니까 그 다음으로 밀고 있는 게 이제 ELS인데 네. ELS 하지 말라고 하시면 이제 증권사 직원들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제가 삼성전자를 믿어볼까라는 제목을 하나 들고 나왔는데요. 네. 그렇다면 시청자분들께서 삼성전자를 추천하는 거냐라는 게 아니라 삼성증권에서 2012년도 전망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들춰내고자 오늘 들고 나왔습니다. 제가 앵커님께 제가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네. 방송하시면서 작년에 그 가장 많이 방송을 하면서 주도 업종이라고 했던 그 단어가 있죠? 너무 쉽습니다. 네. 이 성은 차시요, 이름은 또 화정이 그렇죠. 차화정 아닐까요? 예, 차화정이죠. 네. 그 올해 이슈는 그 제가 재밌는 지표를 하나 들고 나왔는데요. 작년에 차화정이었던 그 대표주만 들고 나왔습니다. 혹시 뭐 왜 기아차는 없느냐, 왜 현대모비스는 없느냐 이렇게 뭐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자, 우선 현대차는요. 2011년 6월 1일 제가 양심적으로 고점만 들고 나왔습니다. 6월 1일 날 25만 7천 원을 찍었고요. 네. 2012년 그러니까 올해죠. 5월 2일 날 27만 2,500원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화학의 대표주인 LG화학을 보면요. 2011년 4월 22일 58만 3천 원이었고요. 바로 올해 2월 9일 43만 4천 원이었죠. 자, 2월이면 지금 5월인데요. 지금 더 주가가 죽쓰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양심적으로는 좀 2월 달 그나마 고점을 들고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정유주를 보면 많은 전문가들이 작년에 외쳤던 정유주의 대표주인 SOE를 보면요. 2011년 4월 26일 날 25만 8,500원이었는데 올해 2월 24일 날 19만 5,500원입니다. 뭐 어제 주가 뭐 말씀 안 드려도 네. 알겠죠? 자, 제가 왜 이 차화정의 대표 종목에 대한 주가를 갖고 나왔냐면 자, 지금 전문가들이 IT를 외치고 있는 이 삼성전자는요. 2011년 5월 9일 사실 제가 이제 오늘 5월 8일 어버이날이다 보니까 네. 작년 5월 8일 주가를 보려고 그랬는데 작년 어버이날은 일요일이었더라고요. 그래서 5월 9일 주가가 91만 1,000원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2012년 5월 7일 주가를 보면요. 134만 2천 원입니다. 물론 와. 장중에 네. 140만 원도 찍기도 했지만 지금 조정 와중에도 차화정이 주가가 빠지고 자릿수가 별로 변동되지 않고 상승폭이 별로 저조했던 때 삼성전자는 자릿수를 바뀌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제가 앵커님께 날카로운 두 번째 질문. 자, 네. 지금 전문가들 2011년 5월 9일 현재, 5월 8일 현재요. 그 많은 이번 조정이 이제 오늘 반등도 모색이 되는데 대부분의 네. 전문가들이 뭐라고 할 것 같으세요? 뭐 아무래도 뭐 전차 군단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뭐 좀 주가가 조정 받았을 때 뭐 IT나 자동차 사라 이런 말 많이 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최근에 딩동댕 하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주도주가 이제 자동차와 IT, 특히 이제 삼성전자다 보니까 아마 이제 조정 장세에 저가로 매집을 하라. 제가 이거를요, 그냥 들고 나온 게 아니라 어제 그 메인 지상파 뉴스에서 전문가가 나와서 조정 시 IT와 자동차를 저가 매수하라는 멘트를 딱 집어서 들고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삼성증권을 한번 믿어보자라는 보고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2012년 삼성증권에서 주식시장을 어떻게 전망을 했는지 보니까요. 일단
일단 코스피 밴드는 1,700포인트에서 2,300포인트입니다. 물론 우리 이 숫자는 이 밴드 이거는요, 그냥 머릿속에 지워버리시고요. 자, 강세 요인을 좀 보니까요. 유럽의 경기 둔화보다는 중국의 경기 회복이 보일 거고, 그다음에 미국의 주택 시장이 회복될 것이다. 이런 이슈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약세 요인을 좀 보니까요. 경기 둔화에 따른 순환적인 약세가 좀 보일 것 같으며, 그리고 유럽 위기의 근본적 해결에는 좀 시간이 필요할 거다라는 좀 포인트를 잡아봤습니다. 자, 우리 앵커님은요. 네. 이 삼성증권의 내용이 좀 맞는 것 같으세요? 이제 2012년 중간쯤 와 있는데. 네, 저는 어느 정도 그래도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네. 제가 삼성증권을 딱 찍어서 갖고 왔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앵커님은 삼성전자를 지금 사신다 그러면 네. 지금 이제 130만 원 때인데 과연 얼마 정도 돼야지만 삼성전자를 매수를 하고 싶은 매력을 느끼실 것 같아요? 일단 지금은 솔직히 개인적인 입장이지만 조금 부담스럽고 그래도 한 10% 정도 내려간다면 한 110만 원대? 그때가 아닐까 싶거든요. 예, 제 팬분들 중에 네. 어떤 개서는 100만 원을 깨지면 매수하겠다 이러신 분들도 네. 계시더라고요. 제가 왜 앵커분께 이런 질문을 던졌냐면, 자, 그 삼성증권에서 2012년 그 투자 섹터를 보니까요. 2012년 1분기에는 IT, 자동차, 보험, 내수 소비재를 전략으로 내세웠습니다. 뭐 좀 은근히 맞았어요. 네. 짝짝짝. 자, 2분기를 보니까요. 2012년 2분기에 뭐가 있나 봤더니 경기 민감 섹터인 금융과 건설에 대한 비중 확대를 들고 나왔습니다. 자, 삼성증권을 믿어볼까라는 제목을 왜 들고 나왔냐면요. 네. 과연 우리가 작년에 그렇게 차화정을 외쳐서 전문가들이 추천을 했는데 결국 차화정은 1년 만에 가격이 죽쓰고 있고, 네. IT는 아직 어렵다 했던 삼성전자가 그동안 자릿수를 바꿨습니다. 자, 지금 바로 저가 매수에 삼성전자 자동차를 사야 되느냐, 아니면 삼성증권에서 보고 있던 뭐 금융주나 건설주에 대한 저가 매수를 한번 시도를 해봐야 되느냐, 이 부분에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될 것 네. 같아요. 아우,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죠. 네. 이 사랑과 재채기는 숨길 수가 없다 그러죠. 이 서울경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이 증권회사의 자료를 제가 모두 갖고 있습니다. 네. 혹시 만약에 삼성증권에서 얼굴색 싹 변해가지고 저희 섹터 삼성전자인데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되게 네. 아마 보시는 분들이 좀 아쉬워서 삼성증권 말고 또 다른 증권사는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내일 특집으로 주저방에서 네. 다른 증권사는 2012년 어떻게 했는지 한번 벅벅 긁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이 아니라 주저방에서 하신다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증시 또 어떤 각오로 임해야 할지도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어제 좀 외국인의 매도가 너무 많이 나와서 증시가 폭락이라는 말 싫어하신다고 하셨는데 좀 네. 큰 폭의 하락세가 나왔잖아요. 오늘 그렇다면 좀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뭐 가장 지금 증시가 어려운 부분은 역시 외국인들의 그 전폭적인 매도 네. 부분이었고요. 또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이 가장 어려운 부분은 이번 주에 모멘텀 없이 변동성을 보이는 옵션 만기에 대한 그런 불안감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 어제 하실 하락폭은 예상외로 좀 컸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네. 거기에 따라서 뭐 유럽 증시 내지는 또 미국의 나스닥이 좀 올라가면서 뭔가 오늘 반등을 좀 모색할 수 있는데, 자, 시장은 회복을 시도는 하겠지만 문제는 기술적 차트상으로 갭을 만들었기 때문에 중력의 법칙으로 하락은 할 수 있지만 회복하는 데 대해선 이 주가를 돌려놓기 위해선 굉장히 큰 모멘텀이 필요한데, 아직까지 우리 시장에선 모멘텀이 없다라는 부분이 좀 아쉽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번 주에는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미국 증시를 읽어드리면서 한 가지 이슈로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걸이를 만들기 때문에 이번 지수, 특히 이제 오늘 장엔 여러 가지 경기 지표를 통해서 시장을 흔들어 놓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을 매월 두 번째 주는 뭐 좀 약간 고달픈 증시지만 네. 항상 변함없는 매매 원칙을 좀 세워가지고요. 오늘 반등, 그래 알고 있었어, 크지 않을 거야, 뭐 그 정도만 인식하시는 장이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센걸 시장을 부탁해 이순복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내일도 알찬 내용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주식의 지존 평택총론 정호영 전문가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정호영 전문가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1975포인트 상대적으로 중요한 지지선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택없이 무너졌습니다. 이 주택 비중 20% 말씀하셨는데 장 출발과 동시에 많이 빠져서 쉽게 대응하지 못하셨을 것 같아요. 어제 장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어제 같은 경우에는 개파락 후에 사실 지수가 계속 지지부진했는데 아마도 상당히 좀 당황하셨을 겁니다. 근데 네. 제가 이제 어제 처음 출연해서 좀 아쉽긴 한데요. 이미 저는 3월 중순부터 계속해서 2050선 고점 이후로 계속 하락한다고 이제 전망을 해드렸었는데 당분간은 좀 더 약세가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당분간 약세장이 지속될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자, 그렇다면 오늘은 좀 아무래도 다른 전문가분들께서 좀 반등이 나올 것이다, 갭을 메우는 정도의 반등이 나올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정호영 전문가님은 오늘 좀 어떻게 예측하시는지요? 네, 그러면 제가 시황에 대해서 이제 중기, 단기 간단하게 좀 정리 좀 해드리겠는데요. 네. 먼저 중기 시황은 저는 하락 추세가 계속 진행될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단기적인 지수는 역시 이제 1950선인데요. 장중이 아니라 종가 기준으로 1950선이 지지가 되면은 나름대로 이제 내일 이후에 좀 반등 좀 해줄 것 같고요. 반대로 1950선이 이탈이 되면은 반등 없이 계속 빠질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기적으로 1950선 지지는 오늘장 해당되는 이야기인가요? 네, 그렇죠. 오늘 만약에 네. 종가 기준으로 1950선이 이탈이 돼서 회복이 안 되면 좀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겠고요.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갭이 발생했기 때문에 갭 맥고기가 나올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네. 그건 상황 논리에 따라 다른 것이지 만약에 항상 갭 맥고기가 채워진다 그러면은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은 항상 성공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모든 수급상을 봤을 때는 그게 이제 긍정적인 것보다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대응해 주는 게 낫다 싶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제가 처음 출연했기 때문에 이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저는 그동안 그 긍정적인 요인과 부정적인 요인 두 가지를 봤는데요. 우리나라 시장의 긍정적인 요인은 이제 해외 증시하고 사실 삼성전자를 비롯한 전기전자의 상승세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정적인 요인은 이제 수급 동향하고 북한 변수인데요. 그 부정적인 요인은 그대로 지속되는 가운데서 지금 긍정적인 부분이 별로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너무 큰 기대를 하기보다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대응하고 아무래도 직장인들은 좀 관망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현물 투자하시는 분들은 주식 비중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어제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주식 비중에 따른 대응 전략은 또 어떻게 세워봐야 할까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제 네. 직장인 기준으로는 1950선 이상에서는 한 15%, 1950선 미만에서는 0%가 좋겠고요. 전업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일 매매, 그러니까 그날 사서 그날 파는 그 정도 단타 매매는 충분히 나올 것 같고요. 파생 투자하시는 분들은 추세적인 매매는 이제 역시 매도가 좋겠고요. 단타 매매는 반등 시에 다시 매도를 하는 방향. 그러니까 어설프게 저점 매수보다는 지금 상태에서 매도 하기엔 좀 약간 위험하고요. 반등이 나오면 매도를 해주고 그게 아니면 그냥 관망하는 자세가 좋겠습니다. 네, 어제보다도 조금 더 보수적인 시각이 나오신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오늘 좀 관심 갖고 지켜볼 만한 업종과 테마가 있다면 어떤 쪽이 있을까요? 네, 업종은 제가 그 코스피와 코스닥 각각 말씀드리는데요. 네. 현재 가장 무난한 것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통신업종, 그리고 코스닥은 역시 제약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코스피 통신하고 코스닥 제약은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이고요. 바로 이런 장세에서는 무난하게 단기 매매가 가능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업 투자자를 위해서 제가 이제 좀 팁을 드린다고 하면은 현재 같은 경우는 이제 테마주가 가장 무난한데 정치인 관련주 중에서는 이제 박근혜 관련주와 문재인 관련주가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정적으로 작게 수익을 내고 싶다, 그러면 박근혜 관련주 쪽으로 배팅을 좀 해주시고요. 위험하지만 큰 수익이 한번 노리고 싶다, 그러면 이제 문재인 관련주가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북한 관련 테마주 중에서는 크게 보면 이제 대북송정 관련주와 방위산업주가 있는데요. 오늘은 기술적으로 보나 여러 가지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 방위산업 관련주에 단기 매매하시면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뭐 정치인 테마주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 수익은 날 수가 있겠지만 이 종목별 차별화가 굉장히 심한 것 같습니다. 어제장만 해도 여론조사 결과로 박근혜 관련주 상당히 많이 올라왔었잖아요. 이렇게 앞으로도 좀 차별화가 더 심해질 것이라고 보십니까? 예, 차별화는 심해지는데요. 이제 네. 장점은 뭐냐면 어차피 12월까지는 대체적으로 아마 급등락이 반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업 투자자의 경우에는 이제 좋은 어떤 단타 매매용이 되기 때문에 저는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인데요. 가끔가다 이제 테마주 절대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그럼 상장을 왜 시켰냐는 거죠. 어차피 상장이 됐다고 하는 것은 매매하라고 시킨 거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이 적어도 리스크 관리를 어느 정도 하면서 단기 매매에 임하시면은
어차피 저는 전업 투자자에게는 가장 좋은 어떤 대안이 된다고 보고 있겠고요. 또 현장세 같은 경우에는 우량주를 중기 투자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뭐 매매를 하지 않는다면 모를까 하게 된다면은 얼마든지 매매하셔도 된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도 대응 전략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평택청룸 정호영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플러스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샘플러스 라인업의 강동석입니다. 저희 서울경제TV에서는 샘플러스 증권 전문가 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샘플러스 라인업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양승모 전문위원 연결되어 있는데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국사이버결제는 기관 순매수 늘면서 5% 가까이 상승했는데요. 좋지 않은 시장 분위기 속에서도 선전했습니다. 대응 전략 세워주시죠. 네, 한국사이버결제는 일주일 동안 신규 추천 없이 일부 포트를 좀 제외시키고 현금 비중을 좀 확보한 이후에 월요일날에 제가 신규 종목을 드린다고 한 이후에 제가 드린 추천 중인데요. 일단은 그 혹독한 가두리 장세에서 일단은 오늘 윗꼬리가 만들어지긴 했지만 매수가 대비 13% 이상 수익을 실현한 종목이죠. 그래서 제가 7,350원부터 7,400원까지 해외 시장의 영향으로 다소 조정폭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눌림시 매수 의견을 좀 제시한 전략이 좀 정확히 들어맞은 종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에 대한 이런 전망이 더욱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어제 한국사이버결제 같은 경우는 소셜커머스, 또 인터넷 쇼핑몰 등 강력한 성장에 힘입어서 전자상 거래액이 자연스럽게 늘어나면서 폭발적인 매출 성장이 늘어나는 종목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그 IT 강국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모두가 아는 사실인데요. 일단 온라인 쇼핑 산업과 또 소셜 커머스의 성장, 그리고 우리나라를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고속 성장을 하게 되면서 쉽게 또 이제 모바일 결제도 당연하다는 듯이 일상생활에서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종목은 오히려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 또 가치를 재조명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경기 방어주의 성향을 가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한 부분이 지금 증시 상황에 빗대어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어떤 물건을 사러 갈 때도 마찬가지지만 직접 슈퍼마켓을 찾아다니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으로 결제를 하는 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것은 이제 문화가 하나의 문화로 이제 잡혀들게 된 것인데, 결국 앞으로도 온라인으로 결제하는 시장은 계속 정체되기보다는 안정적으로 시장을 안착을 시도하려는 추세로 볼 수 있다는 것이 되겠고요.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되는 이런 실적을 기반으로 성장성도 볼 수 있다는 것인데, 지금은 오히려 오프라인으로 직접 가서 상품을 구매하는 것보다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게 더 또 싼 가격에 또 물품을 또 비교까지 하면서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처럼 경기가 좋지 못하거나 또는 경기 둔화가 나타난다면은 온라인을 통한 구매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또 앞으로 한국사이버결제는 실적과 성장성이 포함된 경기 방어주 성향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인데, 몇 가지 이제 더 말씀드릴 것이 있기는 하지만 일단 시황에서 이 부분은 내일 AS 시간에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사실 한국사이버결제는 장 시작 전에 종목들 개요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실시간 상황이 종료된 이후에 뒤늦게 좀 드리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중 실시간 방송 샘플러스에서 방송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또 시청자님들이 또 많은 관심 또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사이버결제를 이제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장중 강하게 8,300원까지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 일단 목표 주가가 강하게 슈팅되었을 때 8,100원짜리에서 일단은 50% 차익 실현을 한 이후에 잔량 50%는 지금 보유 이견을 좀 제시를 해드리겠고, 또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관점에서 보았을 때 상승 여력 아직까지도 충분하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면서 목표 주가를 좀 상향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주가는 8,600원까지 또 상향 조정하는 의견을 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를 8,600원까지 상향 조정하셨는데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면에 대동공업은 외국인 순매수 보이고 있는 가운데 5일선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AS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대동공업 거래량 부진으로 매수가 부분에서 좀 조정을 받는 모습입니다. 사실 수급 없이 돌아가는 장이라 힘든 장인 것, 모든 투자자분들께서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대부분 종목들이 마찬가지이기는 하지만
거래량 없이 부진한 모습에 좀 실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바로 이런 점이 거래량 없이 주가가 흘러내리는 가장 큰 이유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이제 그 많은 투자자분들이 옆으로 이렇게 기어가는 장세, 즉 오랜만에 찾아온 가두리 장세에서 이제 지치고 지쳐서 아이고 이 종목 못 올라오겠구나 하고 매도를 하다 보니까 좀 거래량 없이 주가가 또 흘러내리는 경우가 바로 이러한 경우에 발생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투자 심리를 좀 역공을 해서 5,200원 이하의 가격에서는 신규 진입도 일단은 가능하다라는 이런 의견을 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200원 자리, 지금 현재 어제 종가 기준으로도 낮은 이제 수치이긴 하겠지만, 5,200원 이하의 가격이 왔을 때는 한번 관심을 가져보고 좋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 원익 IPS와 그냥 슈프리마, 수익권에 계속해서 도전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제는 이 두 종목이 잭포트의 이제 쌍두마차로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요. 자, 원익 IPS 같은 경우에는 1차로 제가 이제 손절 밴드를 좀 열려드리면서, 위험 구간에 살짝 왔었지만, 어제 7,800원을 안착을 한다면은 8,400원 자리까지는 단기적으로 반등기에 온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여전히 7,800원 구간대를 안착을 했기 때문에 원익 IPS 앞으로도 탄력적인 자리 계속 기대해봐도 좋다라는 이런 의견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익 IPS는 목표가 8,400원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양승모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중환 전문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종목 대연 1,200원대에서 횡보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대응 전략 세워주시겠습니까? 네, 대연 어제 안 좋은 시장 상황에서도 네. 21선인 1275원을 지지하는 양봉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금일은 5일선과 21선 이격을 많이 좁혔기 때문에 21선 돌파, 즉 골든 크로스를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인의 수급이 또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5일선과 매입가인 1250원 손절선 잡으시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목표가는 1차 저항선인 1350원으로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 1,250원 라인에서 대응하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내주셨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 들고 나오셨나요? 오늘은 대형과 같은 의류업체인 좋은 사람들을 준비했습니다. 네. 3월달하고 4월달 남북관계가 악화됨으로써 개성공단의 입점 기업인 좋은 사람들의 주가도 좀 큰 조정을 받았는데요. 2,000원대인 주가가 1,500원대로 메리트 있는 가격대로 왔습니다. 최근 5일선을 지지하면서 21선 돌파를 목전에 둔 모습이고요. 한중 FTA의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되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외인의 또 꾸준한 순매수가 점점 늘어나는 부분과 거래량이 또 최근 조금씩 늘어나는 부분 때문에 이번 주에는 21선 안착을 기대하면서 오늘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가격은 어느 선에서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매수가는 1,550원에서 네. 1,580원 사이에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선은 1,500원 꼭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목표가는 1차 1,700원 정도 잡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좋은 사람들은 외국인 수급이 받쳐주면 오늘 21선 강하게 돌파할 수 있을까요? 예, 그런 부분이 조금 이제 거래량을 더 수반하면서 오늘 돌파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 수급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중환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상로 전문위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시청자 여러분 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예? 먼저 파라다이스 축하드립니다. 신고가 말씀하신 대로 달성했는데요. 이 예, 어려운 장세에서도 8% 급등세, 오늘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주시겠습니까? 네, 일단은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상당히 안 좋습니다, 지금. 예, 유럽 위기가 왔죠. 네. 유럽의 대선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글로벌적으로 지금 약간의 조정기를 거치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섣부른 투자는 금지를 하자 정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5천원짜리 밑으로 상당히 눈에 띄는 종목들이 많아요. 그런 종목들 다 좀 조심히 좀 접근하자. 그래서 관망적인 자세를 유지하자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더 들고 계셔도 됩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 자체가 분위기가 안 좋기 때문에 뭐 대박을 노리거나 아니면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안정적으로 수익이 나면 5%에서 10% 자기만의 목표 수익률을 가지고 그렇게 정리를 좀 절반씩 정리를 좀 하시는 방법으로 권유를 해드리겠습니다. 뭐 일단은 저는 포트폴리오 구성상 가지고 있는 거고요. 대신에 따라 하시는 분들 계시던데 따라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익 실현을 어느 정도는 조금씩 하시는 방법을 권유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대로 접근을 하시자. 지금 시장은 대박은 없습니다. 대박은 없고요. 대신 소박하고 중박은 많이 터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노려서 접근을 하시는 방법을 권유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제일기획을 한번 보시더라도 제일기획 같은 경우에도 지금 꾸준히 소리 소문 없이 올라오고 있는 종목인데요. 곧 신고가가 되겠죠. 곧 신고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기획도 어제 뭐 29,900까지 올라갔었는데 거기서 좀 많이 빠지는 분위기 연출됐습니다. 그런 분위기 참고하셔서 아직까지 실세가 남아있는 만큼 좀 더 들고 가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일기획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는 건가요? 네,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충분하게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기관보다는 외국인이 좀 끌어주고 있죠. 그만큼 제일기획에 대해서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외국인이 사는 종목이 몇 개 안 돼요. 그런 부분 참고하셔서 제일기획도 괜찮게 보고 투자를 하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SBM도 대응 전략 세워주시죠. 네, SBM 같은 경우에도요. 어제 2,750원 손절을 인탈하고 난 다음에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 저점에서 계속적으로 제가 5,000원짜리 밑으로 조심하자고 말씀드렸던 것도 이렇게 거래량이 없는 것 같은 경우에는 손절선을 살짝 찍고 난 다음에 다시 올라오는 패턴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더 가지고 가시고 지금 어차피 저점입니다. 저점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시장 분위기가 안 좋기 때문에 같이 휩쓸려가는 그런 소형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좀 더 들고 가시자. 요거는 들고 가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대차는 잘 나가는 전차군단 요즘 좀 주춤한데요. 짧게 대응 전략 세워주시죠. 뭐 짧게 말씀드리면요. 어쩔 수 없습니다. 들고 가셔야 됩니다. 지금은 일단 시장 자체가 분위기를 타서 상승장이 되면 무조건 전차군단밖에 없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가시는 거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다시 플러스권은 진입을 됐죠. 그렇게 해서 지금 시장이 조정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주도주는 거기에 더 심하게 조정이 오고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론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수익 나는 투자하시고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렇게 샘플러스 전문가들로부터 오늘의 관심 종목 추천을 받아봤죠. 그리고 또 많은 전문가들로부터 대응 전략도 들어봤는데요. 나와 맞는 전문가의 의견 잘 참고하시면서 오늘도 현명하게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굿모닝 대박예가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보다 알찬 소식으로 내일 아침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